조선일보입니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 유승민 만나자. 지금 한국당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손학규, 유승민 이 두 정치인 만날까요? 자, 손학규 대표 보고 만나자 한 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지금 구애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의 김용태 사무총장은요. 유승민 전 대표와 회동하고 싶다라면서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만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른바 범보수 통합 시동입니다. 이걸 위해서 만나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입당설, 한국당 입당설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는요. 입당위의 회동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막상 통합의 대상으로 꼽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요. 정책연대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손학규, 유승민 만나자 당명도 바꾸자. 당명도 바꾼다고요? 통합을 되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당명을 포함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을 하자라는 어떤 제스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뭐 지도체제도 단일 지도체제면은 당대표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우하는 이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를 바꿀 의향도 있다. 그래서 뭐 당대표 해서 떨어지더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지금 서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정 견제가 잘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만나 뵙더라도 아마 합치는 건 어렵겠다는. 손학규 대표는 지금 한국당을 보고 괴멸될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니까 막 당명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저희가 화답을 한 것 같은데. 괴멸될 정당이라니까 당명 바꿔줄게. 이거는 좀 뭐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향이나 정책 기조가 손학규 대표님의 국민의당 출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내에서는 다 들어오시면 좋지만 성향이 같은 분들은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한국당 입당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입당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당대표 출마와 입당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입당은 지금 안 하면 사실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향후 어떤 행보를 하시더라도 어렵다. 어려울 때 입당을 해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당을 하시되 당대표 출마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 그럼 입당하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맡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의 원로 역할이나 어떤 뭐 고문 역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 관련 인물 얘기 보겠습니다. 유시민 오늘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렸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늘입니다. 여권 핵심 정치 그룹 중 하나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자, 오늘 취임식이 열리고요. 마포구 노무현 재단 회원 카페 한다에서 열립니다. 이해찬 전 이사장도 참석을 하고요. 자, 노무현 재단은 여기 설명이 돼 있지만 여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룹, 뭔가 영향력도 막강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을 놓고요. 양무so 이사장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부터 양무so 이사장님 발음이 제가 꼬입니다만.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 됩니다만 정계 복귀 얘기, 이사장이 취임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향후에 어떤 대권 가도에도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이사장을 역임한 현직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이해찬 대표 이런 총리도 배출됐고요.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명수 총리도 이제 이사장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짚어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작가라 불러달라 했던 유시민 작가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설득을 하고 협박 반, 애원 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사장 자리에 안 맡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협박 반, 애원 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집권 20년 플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다음에 친노 친문 그룹의 예. 적통들이 예. 누구냐의 문제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안희정 지사 낙마하고 거의 유일하게 적통으로 남아있는 지사급 이상은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 명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당내의 적통들을 강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을 활용하겠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의도가 이른바 친노 적통을 예. 바로 세우겠다. 충분히 묻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유시민 이사장의 조만간의 정계 복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라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정계 복귀했다. 이렇게 봐주는 게 정상적인 아예 정계 평가 복귀가 이제 아니냐. 시작이 된 거다로 보시는 거네요. 예, 이사장 취임 자체가 정계 복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예. 정치적 발언을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각종 그렇죠.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정치와 정책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예.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 어느 자리에서 표명하느냐, 작가의 자리에서 표명하느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표명하느냐는 정치를 장 외에 있느냐, 예. 장 내에 있느냐를 가늠하는 자리다. 그래서 사실상 정계 복귀가 확정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 사실 정의당 소속에다 탈당한 상태에서 좀 소속이 없거든요. 정당 소속이.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정의당의 핵심 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중근, 노회찬, 예, 유시민 예. 이 세 명이 대중적 인지도를 예. 가지고 정의당을 이끌어오는 핵심 예. 축이었는데 사실상 탈당을 하고 예. 무당적 상태에 예. 있으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이게 낮은 차원에서의 예. 선거 연합을 할 건지 그다음에 당 통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교 봅니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투자, 고용 이어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기름값이 내리게 되는 거죠. 유류세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전체 기름값의 유류세 세금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10% 정도 내리냐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용수현 의원님, 유류세를 뭐 지금 나오는 말은 한 10% 정도, 대략 한 80원, 90원 정도, 지금 1,600원을 훌쩍 넘어가는 값을 해서 그 정도 내린다 그러는데, 이 정도 인하면은 소비가 좀 자극을 받을까요? 일단 저는 뭐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데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부유층의 혜택이 돌아가서 예. 양극화를 그렇죠. 더 심화시킬 거 아니냐. 기름을 아무래도 전 고속지금 많이 쓴다 이런 예, 예. 내용인데.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전기료나 에너지값, 기름값은 예. 솔직히 그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름값을 낮추고 전기료를 낮추는 것은 예.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에만 영향을 주는 예. 게 아니라 생산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손질하는 거와 좀 비슷한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주는 건데 예.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경쟁력 약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 현재의 높은 유류세 수준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내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밑에 기사입니다. 내 동영상 인터넷에서 보게 될 것. 전 여자친구 협박봉에 벌금형을 매겨졌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얘기군요. 여기 보면 20대 대학생 1심서 300만 원 선고. 잘못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그렇지만 300만 원 선고. 이것도 논란이 있겠는데요. 왜 1심서 벌금형으로 그쳤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요. 지난 3월 휴대전화 메신저로 둘 사이의 관계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면서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이렇군요.
참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헤어지면 깔끔하게 헤어지든지 하지. 이거를 또 협박을 하는군요. 관련 기사 위에 또 있습니다. SNS 자발적으로 노출 영상 올리는 아이들. 좋아요 누르며 성폭력 조장하는 사회다. 사이버 성폭력 센터 실태 발표가 있었는데요. 성적 영상 유포돼 커다란 고통, 피해 상당 20%는 미성년자랍니다. 이런 구조 만든 건 어른들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좋다고 좋아요를 끊임없이 누르면 아이들이 그 박수가 좋아서 다른 걸 더 올리고 그러나 나중에 뒤탈이 난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내용이 좀 있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연약한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돼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세태가 이렇군요. 이게. 뭐 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걸 알면서 그러니까 그 화면 자체를 볼 때 이게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그렇죠. 애들이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알면서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범죄는 안 되더라도 엄밀히 만약에 법을 적용하면 교사범으로 또는 방조범으로 조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장하거나 또는 돕거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법적 처벌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어른으로서 좀 사회적 책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 이 여친 협박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형량이 나온 겁니까? 그게 이제 저 성폭법, 성폭력 처벌 특례법 이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그 여자친구한테 보낸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박죄만 해당이 돼서 500만 원 이하 벌금 중에 300만 원을 판결한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제가 이 법령을 살펴보다 보니까 해당 법조항에 이제 그 배포,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전송했다 하더라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그렇게 법령 적용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사회 만연해서 처벌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 해당 조항을 이런 사안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지금 BTS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원조 아이돌입니다. 돌아온 H.O.T. 잭스키스 20년 전 그 열기 속으로 지난 13, 14일 각각 대형 콘서트를 열었는데 30, 40대 팬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네요. 대단한 콘서트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